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난 뒤 제때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기자. 지금 동방금융이라는 데서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없다고. 재료 구입 때문에 일본에 출장 갔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기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사정하면서 돈 빌려갈 땐 언제고 사람이 말이야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기자의 아들 용석은 어머니의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무슨 일인데요?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들 사채업자야. 사채요? 결국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채무자 이 기자 씨가 문화은행 채무액 납부 미이행으로 재산 압류 집행합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이거 공모 집행 방해인 거 아시죠?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미용실을 무리해서 청담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요. 용석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결심하고 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끄지. 내가 우리 용석이 신세를 안 지려고 했는데. 급한 대로 아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 기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 이때 주의해야 할 점과 빌려준 돈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떠오르는 변호사계의 훈남 손수호 변호사의 유쾌한 강의로 속속들이 알아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빌린 게 아니다. 나는 투자를 받은 거다. 그래서 갚을 필요가 없다. 투자 아직 손실이 났고 투자인데 내가 왜 돌려줘야 되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와 차용은 정말 다르거든요.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위험을 빌린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투자기 때문에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도 투자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참 속 터지는 일이죠. 요즘에 투자금도 회수해 가던데요? 그런 식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투자 계약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투자라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넣었어요. 통장에 이걸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남들 돈을 딱 받은 사람은 네가 무조건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증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제목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원금이 얼마, 변제기가 얼마, 갚을 날이 얼마, 그리고 이자가 얼마 해서 이율이 얼마 해서 그런 것을 내용만 쭉 담기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그러면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꼬박꼬박 쓰세요?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딱 이 부분 준비하는 동안에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차용증 없이 보내줬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렇죠. 이게 딱 뭐 써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인간 돈이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꼭 쓰시라고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차용증도 있고 다 했는데 없다고 안 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실은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 그러면은 또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돈이 없는지를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액수가 채무가 큰 경우에는 더더욱 어딘가에 빼돌려 놓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네, 그 찾는 방법이 있죠. 없지 않아요. 어떻게?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지급 명령 신청이나 아니면은 소재기를 하신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재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다 했을 때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뭐가 있는지를
싹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인들로부터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횟집을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행사를 해줬어요. 사인회를 했는데 한 4시간 동안 제 사인을 받으려고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바람막 형님이 걸고 그래가지고 애 하나 오면 걔 하나 잡고 2시간 동안 넌 집이 어디니? 걔 가면 안 되니까. 그래야 얘가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이 오니까 넌 집이 어디니? 아빠 뭐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사인을 계속 하면서 너 이 사인 말고 이병현 사인 해줄까? 그럼 이병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끌어서 한 2시간 하다가 그날 사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예전에 출연료를 제가 광어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저 연예인들이 어디 행사 가고 이런 게 구두 계약이 많아서 이런 그렇죠. 경우도 아니, 저희는 사실 뭐 예전에 선배님들 뭐 이렇게 병풍으로 받고 돌로 받고 저는 회로 받고 예전에 제가 타이어로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거라도 받으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 보수는 민법 164조에 의해서 1년간의 가장 짧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데 1년 안에는 그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안에는 구두 계약이라도 일반 계약서를 쓴 계약과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똑같죠. 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증거만 있으면은 1년 안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그런 거 소제기할 때요. 이렇게 이제 약정 다 하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죠.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그 10년이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딱 채권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청구를 하면 일단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 선생님 또 정리. 네. 이거 한번 해보려고. 계속 이어서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고소 사건만 한 15개 돼요. 이게 뭐 누님이 아주 복잡하게 인생을 사신. 연장시킬 수 있네요. 제가 사실 개인간 금전거래 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에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감정적으로 나오면 이게 일이 커집니다. 지금 아까 그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그런 데 가서 다 알아봐야지 이게 전화로 이게 이제 감정 탈리다 보면 안 되면 이제 욕도 나오고 이게 너 죽고 싶어 나오죠. 이게 돼요. 당연히. 근데요 이걸 녹음을 해서 오히려 저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협박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만 그 정상 참작은 될 수가 있죠. 정말 어떠한 캐릭터의 어떠한 성격의 사람과 분쟁이 생겼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 싶을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 사기죄로 고소해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갚을 생각으로 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갚았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 고의가 인정이 안 되고요. 다만 그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서 써버린 경우에는 명목상은 빌린 거지만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차용증 말씀하셨잖아요. 차용증도 제가 얼핏 듣기에는 자필 차용증이 아니면 또 그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차용증을 요즘에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목도장 하나 찍은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작성을 했느냐 그 부분을 증명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지는 거죠. 증명력이 좀 약해지는 본인 서명 들어가요. 본인 사인.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법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데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줬는데 그동안에 이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증명이 되나요? 이자가 맞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굉장히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통장으로 받는다면 계좌를 받는다면 통장에 몇 월분 이자라고 찍히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찍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달이 날짜가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배당을 준 거다. 내가 투자 수익을 나눠준 거다. 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고서도 결국은 이게 나중에 투자금으로 돼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쓰시고요. 받으실 때는 이자라고 봐셔야 됩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개인간 금전거래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2가지 놓치지 마세요.